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당독소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먹는 다양한 음식에서 이제 당독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당독소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하는 그 음식 원료가 뭔지 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좀 여러분들 좀 충격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게 당독소가 만들어지지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잘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초반에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독소를 만드는데 가장 그 핵심적인 원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당독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과당입니다. 과당. 이 과당이 아주 가장 안 좋은 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과당이 정말 쓸모없는 당이다.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과당은 우리가 먹는 모든 단맛 중에서 가장 사람한테 좋은 단맛이에요. 사람을 유혹하고 여기에 탐닉하게 만들고 여기에 빠져들게 만드는 당이 바로 과당이다. 설탕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설탕의 한 140% 정도 단맛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당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있는 많은 과자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음료라든가 다양한 영역에서 특히 이제 뭐 심지어는 과일까지 과일에 있는 주당이 과당이죠.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좀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당도를 높은 과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 건강한 사람이 드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뇨가 있다든가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다든가 어떤 이런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당도가 높은 당을 드시게 되면 저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것도 이제 먹는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뭐가 영향을 주는 거냐? 과당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일을 먹든 무엇을 하든 간에 과당이 들어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특히 당독소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당독소를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불포화지방산이 당독소를 만든다. 아니 지금까지 포화지방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불포화지방산이라서 일부러 불포화지방산 많이 먹고 있는데 왜 불포화지방산이 당독소를 만든다는 거야? 이거 그럼 도대체 뭔 얘기야? 아마 이렇게 의아해하고 황당해하고 또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포화지방산이 사실은 그 산패 우리가 보면 이제 과산화라는데 과산화가 잘 생기죠. 불포화지방산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포화지방산을 어떤 사람이 먹었을 때 그런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을 먹었다고 모든 사람이 막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냐 그렇진 않고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져지면 더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데는 보시면 포도당이 있고요. 당류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에서 이제 과산화되는 거, 지방이 산패되는 거죠. 우리가 퍼옥시데이션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패되는 거, 지방이 쉽게 말하면 산화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단백질이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런 당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이 불포화지방산에서 이런 그 산패가 일어나서 산화가 되면 이 글리옥살이라고 하는 당독소 핵심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활성산소가 많을 경우에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 글리옥살이라고 하는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즉 뭐냐? 활성산소가 많은 사람들은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뭐 노화가 많이 왔거나, 아니면 염증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그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불파지방산을 드시거나 아니면 지방간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이 만약에 불파지방산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이렇게 당독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근력살이 근력살 자체는 당독소가 아니고요. 당독소 원인 물질입니다. 원인 물질. 이 원인 물질이 단백질이나 DNA라든가 아니면 인지질 같은 거, 뭐 레신 같은 거라든가 이런 인지질에 들러붙게 되면 인지질에 들러붙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렇게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독소 하면 일단 당이니까 탄수화물이나 뭐 포도당이나 이런 데서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불포화지방산에서도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비만이거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당독소가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데 그때 전제 조건이 뭐냐?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반드시 있을 때 불포화지방산이 산패가 되면서 산화가 되면서 비정상적인 산화가 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실제 그래서 이 지방간에서는 지방독소도 만들어지고 당독소도 만들어지는데 이 근원이 뭐냐? 포도당, 과당, 불포화지방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 이미 우리 몸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이 쌓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지방이 안 쌓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비정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비만이거나 비만이 아니래도 지방간이 오죠. 뭐 우리가 배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방들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당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지방간이면 지방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지방간이기 때문에 리포톡시티라고 해서 지방독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원인이 뭐냐? 불포화지방산이 간에서 산패가 되면서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패가 되면서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지방이 우리가 들기름 같은 거 보면 향이 좋죠. 근데 오래되면 쩔었다 그래요. 쩔었다고. 지방이 우리는 쩔었다고 하죠. 기름이 쩔었다. 그게 곧 뭐냐? 쩔었다는 얘기는 산패가 많이 됐다. 많이 녹슬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리피드 퍼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산패가 일어나게 되면 근력살이라든가 메치글라역살 같은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은 밥이 혈당이 되거나 이런 과당 같은 것들이 높아지면 당독소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글루코톡시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도 근력살이라든가 메치글라역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단백질이든가 이런 것들하고 붙어서 당독소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 얘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경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한편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당독소가 많이 유입이 되죠. 뭐 튀기고 볶고 구운 거 이런 것들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죠. 이런 그 음식을 많이 좋아하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이 당독소가 장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간에 가가지고 간에 염증을 유발하고 간에 경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염이나 간 경화로 넘어가는 사람들 있죠. 간 경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활성산소가 많거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잘 발생한다. 최근에 나온 그 작년 11월 달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우리 저 서울대 의대 교수님, 박정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뭐냐면 과당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암이 발생이 높아지고 암이 활발하게 잘 퍼지고 전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당이냐? 설탕보다도 더한 게 뭐냐? 과당이에요, 과당.
설탕 먹었을 때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데,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설탕은 사실은, 설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설탕은 포도당하고 과당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다. 포도당하고 과당이 합쳐진 거다.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반드시 과당이 하나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당이 결국에는 암 전이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유명한 저널이죠. 여기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당이 이렇게 나쁘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서, 그래서 암 환자들은 과일만 같은 거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들. 그래서 과일을 정말 드시고 싶으면 당도가 낮은 그런 과일들을 드셔요. 근데 그러면 맛없으니까 저거하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과일이 그렇게 참 걱정되는 게, 이게 당도가 너무 높아요. 근데 이게 당뇨 환자가 됐든 암 환자가 됐든 뭐 동맥경화 환자가 됐든 이렇게 간염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드시게 되면 염증 수치가 더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매일 과일만 드셨대요. 그래서 과일만 드신 분이 계셔서 제가 당독소를 측정해 봤더니 당독소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독소 높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식이요법을 잘 해왔는데 왜 이러지? 뭐가 문제지? 그래서 어떤 식이요법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과일 식이만 했대요. 과일만 먹어서 본인은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되게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분은 본인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드셨는데 자꾸 피곤하고 몸이 처지고 힘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해 봤더니 당독소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당장 과일 먹는 거 스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논문인데, 이거 다른 논문인데, 보니까 위 소장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대해서 당독소가 또 많이 만들어져요. 봤더니 뭐냐, 생강 비스켓, 그 다음에 사과 주스, 이런 걸 먹었는데 위액에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 보게 되면요, 특히 이 사과 주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실험실 레벨이긴 하지만, 위에서 23 정도였는데 소장에서는 296이 나왔어요. 그 10배,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당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이 생체 내에서 이게 당독소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이런 아주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당은 뭐 건강한 사람들이 뭐 적절하게 드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과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음료라든가 과자든가 모든 이런 가공식품들에는 과당들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드시기 전에 과당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과당이 포도당에 비해서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이 과당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이게 과당이 들어가 있는 하이프락토스라고 하는 이 과당이 들어있는 게 이런 햄버거라든가 이런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잼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 보시면 과당이 높은 음식 탑 10으로 해가지고 이미 밝혀졌어요. 과일 주스, 그레이프 주스, 포도 주스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말린 과일. 말린 과일은 사실 과당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말린 과일이 엄청 달고 좋죠. 꽃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꿀에 과당이 엄청나게 많죠. 1등이 과일 주스, 2등이 뭐죠? 슈가, 콜라 같은 거. 그 다음에 3등이 말린 과일, 4등이 배 같은 과일, 5등이 꿀이에요, 꿀. 6등이 단미가 들어있는 당분을 집어넣은 요구르트 같은 거. 그 다음에 7위가 애플파이, 8위가 버거킹 휘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9위가 소스 속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소스에는 꿀도 들어있고 과당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과당의 소스가 특히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샐러드, 드레싱 같은 거예요. 드레싱에도 사실은 단맛을 내기 위해서 과당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당뇨라든가 신장투석이든가 아니면 이렇게 간염이든가 동맥경화든가 이런 대사질환이나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뭐 치매라든가 뭐 파킨슨이든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음식을 드실 때 그게 표시사항에 과당이나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약을 드시고 건강해지고 싶어도 전혀 건강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그 지식들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건강 관리하고 식이요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나름대로가 사실 문제예요. 정확한 지식 기반하에서 식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의 중심에 뭐가 있냐? 당독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당은 포도당보다도 당독수를 10배 이상 많이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과당이 이렇게 해로운 당입니다. 정말 이 과당은 정말 조심하라고 수십 번 제가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소리 지르면서 제가 뜯어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유튜브를 이제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들으신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식이 조절할 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버릇을 가지시고 식이 조절을 하시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